컴퓨터 일반 정보통신 3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7계층 국제표준화기구 OSI에서 제정한 것으로 네트워크 계층별로 나누고 표준으로 정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항상 필요해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죠. 내 컴퓨터에서 네이버 서버까지 요 접속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계층이기 때문에 7개의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물리, 두 번째 데이터, 다음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계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 글자만 따서 물, 대, 내, 전세, 표, 이렇게 암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은 각각 계층에 어떤 하드웨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 계층은 허브 리피터,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더넷, 브릿지, 스위치,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 전송 계층은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IP, TCP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IP, 전송 계층의 TCP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계층의 특징을 물어보면서 어떤 계층이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 계층은 기계적 정리적 특성을 정의하고, 데이터 링크는 흐름 제어 동기와 오류 제어, 네트워크는 경로 설정 IP 부여, 전송 계층은 종단 간 전송, 세션은 송 수신 측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표현 계층은 코드 변환, 데이터 암호화 압축, 응용 계층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접근. 그래서 이걸 전체 암기하시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OSI 7계층이 뭔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신기술 용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기술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P, 음성과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인터넷 전화 통화 품질이 보장되지 않음. 우리가 뭐 보이스톡 하죠, 카카오톡에. 그런 것들이 이제 VoIP예요.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거.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 해서 뭐 이어폰이나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것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이다 알아두시고, 네이버에 로그인 한 다음에 잠깐 뭐 다음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면은 네이버에 로그인 돼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쿠키 때문에 그래요. PC방 같은 데서는 컴퓨터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은 좀 쿠키 삭제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 공간, 데이터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선 통신 기술. 신발 같은 거를 착용하고 신발에서 내 뭐 체온, 혈압,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같은 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병원에서는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연락을 취해주고, 사물의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주면은 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oT라고 합니다. IoT 사물 인터넷은 아직 보안이 취약해요. 보안 취약.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LPWA, 뭐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저전력 광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소량의 데이터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스마트폰에서도 전력을 많이 사용이 안 되듯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물 인터넷에서도 전력이 많이 사용되면 안 돼요.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같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저전력 광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 다음 RFID, 사물의 전자 태그. 보통 이제 전자 태그란 단어가 보이시면은 RFID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뭐 출입 관리, 주차 관리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은 뭐 쓱쓱 하면은 처리가 되죠. 이런 것들이 RFID예요. 전자 태그, 뭐 주변 정보 감지하는 기술. 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RFID 센서를 통해서 탐지된 주변 온도, 습도, 위치 정보 등과 같은 환경 정보를 네트워크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RFID 기술을 활용해서 뭐 환경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와이브로, 휴대폰, 노트북 등 휴대 인터넷 단말 장치, 무선 인터넷 공유기 휴대용. 와이브로는 이동을 하면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뭐 그런 기술들을 얘기해요.
데이터 마이닝,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 패턴을 찾아내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요즘에 AI 해서 인공지능 핫하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데이터 마이닝,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 패턴을 찾아내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모였을 때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사용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버에다가 저장해두고 어떤 기계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네이버 보면은 엠박스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스마트폰 아니면 PC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기술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고요. 자, 스마트 TV, 인터넷 기능 결합한 TV, 웹서핑, VOD는 주문형 비디오죠. 다음 게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를 얘기합니다. 다음 웹 호스팅,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럼 현재 내 컴퓨터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내 컴퓨터가 이제 그 홈페이지의 서버가 되죠. 근데 1년 365일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코드를 전송을 하면은 그쪽에서 내 홈페이지가 실행이 돼요. 임대해서 웹사이트 운영하는 게 웹 호스팅입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보시면요, 환경 공해 감시한다거나 동물 관리,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환자 관리, 물류 유통 재고 관리, 이제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미러 사이트, 미러가 거울이죠. 어떤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좀 이 회사에서 할인 이벤트를 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할인 이벤트 한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 했을 때 딱 9시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속하는 거를 트래픽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래픽이 집중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이쪽 분산. 그래서 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켜서, 클라이언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가 다운될 수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은 사이트, 미러 사이트. 다음 포털 사이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 이런 것들을 포털 사이트라고 그래요. 네이버, 다음 이런 걸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 검색이나 메일, 그 다음에 쇼핑,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다음 워터마크,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저작권이 걸려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에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작권 정보를 콘텐츠에 삽입하여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은 워터마크다 알아두시면 됩니다.